프랑스 남쪽에 있는 작은 소도시 낭트의 동물보호협회. 산속에서 기생하는 야생늑대로 인해 수많은 농가와 인명 피해를 주면서 낭트 마을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농가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프랑스의 동물보호협회에서 직접 실험을 해보겠다며 각종 점검을 합니다. 다만 마을에서 기생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야생 늑대들을 모두 죽일 수는 없으니 야생 늑대를 다시 산속 안으로 들어가도록 늑대 몰이를 할 수 있으면서도 직접 야생 늑대들과 싸워서 죽일 수 있는 정도의 최고의 충견을 선별하겠다고 발표합니다. 프랑스 정부에서도 이들의 제안을 허락했고 동물보호협회는 야생 늑대 멸종을 위해 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개를 직접 데려옵니다. 하지만 각 국가별 최고의 개들조차 까다로운 실험은 결국 실패했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진돗개마저 실패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야생 늑대와 싸워야 할 진돗개는 실험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난장판을 만들며 오히려 사람들을 위협하려 하는데 개 조련사들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정신을 잃고 미친 듯이 날뛰는 진돗개. 과연 야생 늑대로부터 손녀딸과 남편이 심하게 다친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남쪽 외곽의 작은 도시인 낭트에서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농가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7년 전 제 아들과 며느리가 갑작스런 자동차 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난 후 저와 제 남편은 세상에 홀로 남아있는 손자와 손녀를 키우게 되었죠. 이 아이들은 우리의 전부였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손녀의 웃음소리에 하루를 시작했고 손자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농사일이 힘들 때도 손녀 손자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죠. 특히 손녀는 제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어요. 밭일을 할 때도 옆에서 작은 곡괭이를 들고 흙을 파며 저를 항상 따라다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손녀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땐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창가에서 바라보는 그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너무나도 순식간에 깨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는 늑대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죠. 이 지역에서 늑대 소리를 듣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손녀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은 순간 멎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렸지만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을 때 그 광경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최악의 악몽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야생 늑대가 우리 손녀를 물고 또 물며 결국 손녀를 죽이고 간 직후였죠. 저는 정신없이 뛰쳐나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순간의 절망감과 공포 그리고 이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소리를 지르는 것뿐이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너무나도 소중한 손녀가 제 눈앞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손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할머니로서의 죄책감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일단 빠르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당시 프랑스 올림픽 보안 관련 준비로 바쁘다며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계속 수사는 지연되었습니다. 단순히 어르신 정말 죄송하지만 야생동물의 습격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죠. 저는 그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우리 손녀의 죽음이 그저 종종 있는 일이라니요? 저와 제 남편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손녀의 마지막 순간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제가 더 빨리 달려나가지 못한 것을 자책했습니다. 제 남편도 매일 밤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야생 늑대들의 위협은 계속되었죠. 그들은 이제 우리 마을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밤이면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고 주민들은 밤에 외출하는 것을 극도로 무서워하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모여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창문을 걸어 잠그고
문 앞에 각종 철제 방벽을 설치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으로 타들어가는 긴장감과 공포감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옆 마을 주민 한 분이 야생 늑대의 습격으로 또다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이제는 손자마저 밖에서 놀지 못하게 했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만 놀게 했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가족은 특히 제 남편은 매일 밤마다 철제 울타리를 점검하고 마당의 조명도 더 밝게 설치했어요.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과연 충분할까요?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기도합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 손자만큼은 지켜주세요라고. 이미 한 번의 비극으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불행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역 정부에 각종 청원도 했지만 아직도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늑대 퇴치 전문가를 고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너무 큰 비용 문제로 계속 무산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칸갈도그라는 개를 입양하자고 제안했어요. 할멈, 이 개들은 늑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싸움개야. 특히 터키에서는 수백 년 동안 양떼를 지켜왔다고 하는구먼. 남편의 말에 저도 처음엔 희망을 품었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칸갈도그는 정말 늑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용맹한 개라고 했거든요. 결국 전문가를 통해 아주 건장한 칸갈도그 한 마리를 데려왔습니다. 늑대만한 크기에 강인해 보이는 모습이 처음에는 믿음직스러웠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비극을 안겨줄 거라는 걸요. 칸갈도그는 처음부터 낯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남편은 먹이를 주려고 했을 뿐인데 바로 으르렁거리며 경계했고 손자가 가까이 가려고 하면 날카로운 눈빛으로 노려보았죠. 저는 그때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답니다. 이 개의 눈동자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소름 돋게 했어요. 불안하다 보니 큰 돈을 지불하며 전문 훈련사의 도움도 받아보았어요. 매일같이 기본적인 복종 훈련을 시켰지만 칸갈도그의 공격적인 성향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았어요. 훈련사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개 짖는 소리만 들려도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그날도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봄볕이 따스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죠. 남편은 늘 하던 대로 마당에 나가 텃밭을 가꾸고 있었어요. 토마토 모종을 심으시려던 참이었죠. 저는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끔찍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창밖을 내다보니 칸갈도그가 남편을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비명 소리와 개의 공포스런 으르렁거림이 뒤섞여 들려왔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제가 부엌칼을 들고 뛰어나갈 때까지 남편의 얼굴과 다리는 이미 심하게 물려 있었습니다. 상당한 피가 마당 곳곳에 흩뿌려져 있었어요. 마을 이웃들이 달려와 겨우 칸갈도그를 떼어냈지만 그 사이 남편은 이미 정신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생명줄을 겨우겨우 연명하며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했어요. 남편의 팔과 다리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특히 다리의 신경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했습니다. 칸갈도그는 남편을 공격한 이후 어디론가 도망쳐버렸어요. 이제는 마을 어딘가를 배회하며 또 다른 위협이 되고 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특히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것조차 겁을 내고 있었죠. 부모들은 번갈아가며 아이들을 등하교시키고 있었고요. 밤이면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합니다. 한때는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 선택이 결국 또 하나의 비극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협회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는데 바로 늑대를 퇴치하기 위해 특수 훈련된 개들을 투입하겠다는 거였어요. 워낙 야생 늑대들이 활개를 치니까 결국 국가 입장에서도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동물이 필요했고 특히 사람과 친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가진 개들을 투입해서 실험해보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때 또다시 희망을 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첫 번째로 시도했던 건 시베리안 허스키였어요.
전문가들의 설명으로는 시베리안 허스키가 늑대와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늑대의 행동을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전문 훈련을 받은 15마리의 허스키들이 우리 마을에 왔었는데 처음 봤을 때는 정말 든든해 보였어요. 파란 눈동자를 반짝이며 늠름하게 서 있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어요. 늑대 무리와 처음 마주쳤을 때 의외로 시베리안 허스키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버렸답니다. 훈련받은 개들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늑대들 앞에서 기가 죽어버렸어요. 심지어 몇몇 허스키들은 늑대들 앞에서 배를 보이며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죠. 그걸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그 후였답니다. 야생 늑대들과의 만남 이후 허스키들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마치 늑대에게 패배한 충격으로 균형을 잃어버린 것처럼요. 늑대로부터 받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마을을 돌아다니며 오히려 마을 시민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들을 보면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죠. 한 아이는 학교 가는 등굣길에 허스키 한 마리에게 쫓겨서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결국 동물보호협회에서는 시베리안 허스키들을 긴급히 철수시켜야 했어요. 그러다가 동물보호협회에서 더욱 깊은 전략을 세우며 새롭게 두 번째 시도를 했어요. 이번에는 몽골의 방타르였죠. 방타르의 경우 몽골 유목민들이 늑대 퇴치용으로 키우는 개라고 했는데 실제로 직접 보니까 시베리안 허스키보다 훨씬 크고 강인해 보였어요. 검은 털과 갈색 털이 섞인 모습이 엄청난 위험이 있었죠. 몽골에서 직접 데려온 13마리의 방타르는 정말 엄청나게 기대가 컸습니다. 실제로 몽골에서 온 이 방타르들은 야생 늑대와의 싸움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어요. 결코 밀리지 않고 오히려 강인한 체격과 용맹한 기질로 늑대들을 물리치기도 했죠. 정말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답니다. 방타르들은 심각한 향수병에 시달렸어요. 다른 개들과는 달리 방타르는 원래 태어난 곳에 대한 그리움이 유독 강한 종이라고 하더군요. 훈련사의 말로는 방타르는 유목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된 견종이라 도시나 마을 같은 아주 좁디 좁은 공간에서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방타르들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야생 늑대가 나타나도 더 이상 싸울 의지를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생기를 잃어갔답니다. 결국 이 실험도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결국 시베리안 허스키와 방타르의 실패를 겪으면서 마을 사람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져갔어요. 야생 늑대는 이때다 싶어서 더욱 위협적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해결책은 더욱 멀어져만 가는 것 같았죠. 이미 황폐해진 우리 마을은 더욱 힘을 잃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동물보호협회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실험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의 실험 실패 이후 동물보호협회에서는 마지막 방법을 제시한 건데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진돗개를 투입하겠다는 거였죠. 그때만 해도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반대했답니다. 저 멀리 아시아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잘 몰랐고 심지어 확인해보니 시베리안 허스키나 방타르보다도 훨씬 작은 개라서요. 큰 체구에 상당했던 명견들도 실패했는데 작은 대한민국의 진돗개가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그나마 남은 마지막 작은 희망을 걸고 진돗개 5마리를 데려온다고 협회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진돗개가 처음으로 우리 마을에 도착했었는데 이름은 모두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단정하고 영리해 보였어요. 특히 하얀 털과 맑은 눈빛이 인상적이었지만 늑대와 맞서기엔 너무나 작아 보인다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훈련 기간 동안 충성이들은 조용히 마을을 살폈어요.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저 구석구석을 관찰하고 다녔죠.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비웃었어요. 저렇게 소심한 진돗개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수군거렸죠. 저도 그때는 그저 안쓰럽게만 보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학교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늑대 한 마리가 마을에 나타난 거예요. 아이들이 놀고 있던 놀이터 근처였죠. 저는 창문으로 그 광경을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늑대는 이미 한 아이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충성이는 훈련소 건물 안에서 창문 너머로 그 상황을 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순간이 나타났습니다. 충성이가 훈련소 2층 창문을 박차고 쏜살같이 뛰어내린 거예요.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충성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놀이터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죠. 충성이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답니다. 늑대보다도 더 강한 기세와 기운이 느껴졌어요. 순식간에 충성이는 늑대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날카로운 짖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죠. 그리고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됐어요. 늑대의 이빨이 충성이의 몸을 핥히고 충성이도 늑대의 급소를 물어뜯었죠. 피가 튀고 털이 날렸지만 충성이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맹렬하게 늑대를 몰아붙였답니다. 놀라운 건 충성이의 싸움 방식이었어요. 맹목적으로 달려들지 않고 늑대의 움직임을 읽어가며 지혜롭게 싸웠죠. 작은 체구를 활용해 늑대의 공격을 피하면서 틈틈이 급소를 공격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늑대와 싸워온 것처럼 숙련되어 보였답니다. 결국 늑대는 도망가고 말았어요. 충성이의 끈질긴 투지와 용맹함에 질려버린 거죠. 하지만 충성이도 많이 다쳤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도 충성이는 쓰러지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모두 안전한지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에 누웠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네요. 늑대와의 치열한 싸움이 끝난 후 충성이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는데 제가 달려가 보니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특히 옆구리 상처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재빨리 119를 불렀고 구급대원들은 동물 구급차도 함께 출동시켜 주었죠. 충성이를 들것에 실어 구급차에 옮기는 동안 마을 아이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늑대의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마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그 작은 영웅이었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링거에게 의지해 겨우 생명을 이어가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충성이는 드디어 눈을 떴어요. 저를 보자마자 꼬리를 살짝 흔드는 모습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충성이의 작은 몸에는 그 어떤 개들보다도 큰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후 우리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충성이를 과소평가하지 않았죠. 오히려 존경하고 감사해했답니다. 아이들은 충성이를 영웅이라고 불렀고 어른들은 특별한 간식을 가져다 주곤 했어요. 손자도 이제는 충성이만 보면 눈을 반짝이며 달려가 안기곤 했답니다. 저는 그때 손자에게 말해줬어요.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진정한 영웅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 손자는 충성이를 바라보며 꼭 안아줬었네요. 충성이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강한 진돗개 충성이를 제가 입양해야겠다는 거였죠. 저는 제 손녀를 잃은 후 제 마음속에 생긴 커다란 구멍이 있었는데 이 용감한 아이가 조금이나마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입양이 쉽지는 않았어요. 동물보호협회에서는 노인이 큰 개를 키우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걱정했죠. 저는 관계자들을 찾아가 제 마음을 설명했어요. 우리 가족이 겪은 비극도 충성이가 보여준 용기도 그리고 이 아이를 향한 제 마음도 모두 말씀드렸답니다. 그러던 중에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의 입양을 적극 지지해 준 거예요. 아이들은 편지도 써주었고 어른들은 탄원서도 써주셨죠. 모두들 충성이가 저희 집에 있어야 한다고 한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동물보호협회에서도 우리 가족의 충성이 입양을 허락해 주었어요. 2달 뒤 드디어 충성이가 저희 집으로 왔어요. 아직 걸음은 약간 불편했지만 건강한 모습이었죠. 충성이는 우리 가족에게 큰 선물이 되었어요. 손자의 웃음소리가 돌아왔고 저희 부부의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어 갔죠. 마을 사람들도 충성이를 만나러 자주 찾아왔어요. 충성이는 모두의 영웅이자 친구가 되었죠. 특히 충성이의 영웅적인 활약은 순식간에 우리 프랑스에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어요. 각 지역 신문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전국 뉴스로 퍼져나갔고 여러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왔답니다.
특히 체구가 작은 진돗개가 야생 늑대와 맞서 싸워 이겼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토종견이 보여준 상당한 용맹함과 충성심이 새삼 주목을 받게 된 거였죠. 게다가 그 일이 있고 난 뒤 우리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여러 가정에서 진돗개를 입양하기 시작한 거였죠. 특히 동물보호소를 찾아가 유기된 대한민국 진돗개들을 데려오는 분들도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됐지만 진돗개들은 모두 가족들과 잘 지냈답니다. 충성이처럼 총명하고 영리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둘 퍼지면서 진돗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외국의 명견들만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돗개의 우수성을 인정하게 된 거죠. 언론에서는 진돗개의 역사도 다뤘어요. 진돗개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 민족과 함께 해온 충직한 동반자였다는 이야기부터 침략당했던 일제강점기에도 그 혈통을 지켜왔다는 이야기들이 프랑스 곳곳에 전해졌죠. 우리 가족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왔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서 힘든 치료를 받으시던 남편이 최종 점검 후 완전히 퇴원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걷는 것도 힘들어했던 제 남편이었지만 충성이가 곁에서 남편의 지팡이 역할을 해주었죠. 놀랍게도 남편의 회복 속도는 의사 선생님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답니다. 충성이와 산책하는 것이 좋은 운동이 된 덕분이었죠. 저희 부부도 많이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충성이와 함께하는 산책은 우리의 일과가 되었고 저녁에는 가족 모두가 모여 충성이와 놀며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마을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늑대 때문에 해질 무렵이면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았는데 이제는 진돗개들이 마을을 지켜주니 한결 평화로워졌죠. 저녁에도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었고 어르신들의 산책도 늘어났어요. 이제는 충성이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 되었답니다. 봄이 오면 마당에 피는 민들레를 보며 손녀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전처럼 아프지만은 않았답니다. 이제 우리 곁에는 충성이가 있었고 그 아이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충성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마을 전체에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준 작은 영웅이었답니다. 저는 그저 이 평화로운 일상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충성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진돗개의 따뜻한 감동 사연이었는데요. 좋은 영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